make a fortune.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머니머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라면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부분. 맞아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 그 토론에서도 계속 어떤 주요 이슈로서 다루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고 그 정책 중에 하나로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 트럼프 이제 후보죠. 후보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타임스와 했던 인터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4만 명의 군인을 두었다. 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방어하느냐? 아주 부유한 나라 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잘 사는 한국에 왜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고 있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숫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4만 명의 주한미군을 언급했는데 4만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주한미군은 실제로 약 28,5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준비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몇만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아. 그냥 4만으로 치고 한국은 돈 하나도 안 내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다면은 나중에 심플에서는 팩트 체크해야지 정말 나오지만 아무도 안 봐. 한때는 4만이었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점점 감축을 해서 2만 명 조금 넘는 선으로 지금 축소가 된 건데 그럼요. 전혀 우리가 공짜로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방위비 많이 내고 있거든요. 91년부터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시작했고요. 그래요? 2008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1,000억에서 7,000억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방위비 분담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는 9,200억 원.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는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과 비례해서 주한미군 방위비도 올리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년에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할 예정인데 이미 40%에서 50%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정성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적어도 4배, 5배.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6조 원 정도가 돼야지 공정하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끝이 어딨냐.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참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방력 키울래 그 돈이면.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쭉 한번 그 흐른 역사를 보면은 54년에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땐 두리뭉실하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그 협약을 맺었어요. 네.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해주고 미국의 육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두리뭉실하게 가다가 좀 이거 확실하게 하자 해가지고 1966년도에 이제 소파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한미군 지휘 협정을 맺어요. 그러면서 딱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땅과 부지만 준다. 네. 예요. 그리고 나머지 유지비들은 다 주한미군이 관리한다 이거거든요. 80년대가 온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 경제가 이제 폭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경제가 약간 싹짝 뜨고 있던 때거든요. 예.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에게 먼저 집적거린 거야. 주일미군한테 야, 그 우리가 돈 다 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야, 일본도 좀 내. 그랬더니 일본이 하이 와카리마스 하면서 87년도에 이제 그 일본이 분담금을 내기 시작해요. 이제 살짝 이 타겟이 주한미군 쪽으로 온 거예요. 일본도 냈는데 한국 너희도 좀 내지 그러냐?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91년도부터 우리가 양보한 거예요. 뭐 일본도 낸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조금씩 내겠다.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몇 퍼센트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내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라요. 네네네. 이걸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제 문제인데 동상이몽으로 아직까지 지금 네.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죠. 아니 그럼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럼 됩니까? 여기다가 잠깐 덧붙여서 질문. 철수까지는 아닌데 10,000 명으로 줄이면. 미국과 한국이 같이 전쟁 땐과 아니면 피스타임에 지휘권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철수를 한다. 그냥 자, 미국 갈게. 너네들 이제부터 너네서 알아서 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미군이 철수를 했으니까 네. 2만 명 넘게 있는 미군들이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다시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 돈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놔두는 게 더 전략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미군이 철수했어. 우리가 감정이 안 좋아. 근데 갑자기 중국이나 러시아 재건하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있어.
미군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돈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세계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안반도랑 양안 지역,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에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 세계 반도체의 70%를 우리나라와 대만이 만들어요. 반도체 생산 기준. 여기가 최대한 스테러스코어라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전쟁 가능성이 올라가고 이걸 자본주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가만 놔둘 것인가? 얘가 그냥 뻥카예요. 네, 맞아요. 꽝코쟁이, 꽝코쟁이. 주한미군이 휴전선에 있었잖아요. 예. 다 철수해가지고 남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제는 북한 상대가 아니라 미군이 신속 기동군이 돼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 특히 중국이 지금 대양으로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의 경제적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이 국제적인 군사적 패권도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동맹국과 같이 하는 건데 트럼프는 오로지 그냥 포퓰리즘입니다. 야, 우리가 왜 지켜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있는데 대만 내가 왜 지켜줘를 그렇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만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결국 미국도 큰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만 이러면 중국한테 미국 안 돼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트럼프가 이걸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 안 해요. 퍼플리즘 맞아. 선거 전략이고 어쨌든 이걸 최대한 언론 이용해가지고 빼먹는 거죠. 근데 이런 한국 유권자들의 부담을 네. 트럼프 캠프가 최근 느낀 것 같아요. 최근에 세종연구소에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트럼프의 안보 책사이자 트럼프의 마가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프레드 플라이츠를 세종연구소가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때 우리 연구소가 물어봤어요. 주한미군 축소하거나 철수할 거냐라고 하니까 플라이츠가 2번, 3번 확언을 하고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한국의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일은 never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플라이츠가 안 한 말이 있어요. 방위비 분담은 확실할 수 없어. 올려줘야 될 것이다 혹은 방위비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 플라이츠도 안 하고 갔어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주한미군이 없어지게 되면 좀 편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해마다 주한미군이 지금 DMZ에서 계속 연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김정은이한테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감이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걱정할 게 없이 우리 남조선도 우리 북조선처럼 주체 사상을 가지고 뭐든지 주체적으로 안보도 주체적으로 국방도 주체적으로 이제 승냥이들한테 의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굶어 죽잖아요. 우리 짭정은 북에서도 못 살고 남측에서도 못 살고 애매해지겠는데. 아니 제가 제일 열받는 게 그거거든요. 주체적으로 자력갱생하면서 북한의 그 구호들이 뭐냐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뭐 사회주의 지키세. 그 지켜가지고 그 꼴을 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 굶어 죽어 나가고 애들이 그냥 막 시체로 길가에 이 꼴이 어때서 그럽니까? 그 꼴이 김정은만 좋은 꼴이죠.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자주국방은 아니지 않냐라는 이 의심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도의 국방비 예산과 대한민국 정도의 군사력은 전 세계 10위권 자주국방 나라예요. 우리가 이 정도 쓰는 방위비를 갖고 자주국방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를 좀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세계 군사력 5위예요. 5위죠, 5위. 어마어마해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남성의 90%는 다 총기 다뤄요. 그럼요. 다 근데 안 믿어지지만 저 개그맨인데 총 쏴요. 어디가 아니 내가 왜 그래서? 아니 개그맨이 총 쏠 수 있는 나라가 어딨어? 중국의 어느 군사 전문가가 한 유튜브를 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 사실 엄청난 나라다. 군사 5위고 맨 마지막에 요소를 들거든. 그러니까 거기 예비군이라는 게 있는데. 예비군 있죠. 코미디언인데 총 쏴. 우리 맛있어. 9발만 주면 0점 잡아요. 맞아. 졸지에 이게 군사력에 300만, 400만이 된다라는 거야. 그냥 바로 그 집사이에. 그러네.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일부 용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군축 협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럼 우리도 만들게. 주한미군 철수 다 했고 우리도 그렇죠. 바로 그 몇십 킬로 앞에 주적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기술이 없어도 못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만들게. 우리도 만들어야겠어. 우리 살아야 되니까. 나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된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핵을 만들겠다 하면 일본. 일본. 대만, 다 만들죠. 아시아권에서 있는 나라들 아마 기술력 있는 나라를 다 만들겠다고 그럴걸요. 이거 사실 미국이나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러시아나 중국도 이걸 원치는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해구산을 우리는 그간 의존해 왔는데 벌써 우리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핵의산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경험이 있죠. 자국의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보 라인에서 빼려 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에치스 라인을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도 알고 미국 국민들도 알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 우리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이제 방위비 더 부담 못한대.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핵 개발할게. 그렇죠. 미군 철수하세요. 대신 우리 핵 개발할게. 국제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단이나 주한미군 철수가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미국 내에 자국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빗발칠 수밖에 없겠죠. 이거 가능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지고 NPT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제는 내수 중심의 경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출 의존 경제인데 우리는 제재 받으면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덧붙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 핵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피해 보는 게 저희 원전 기술이거든요. 저희가 핵을 만드는 순간 저희 원전 기술 수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만 해도 수억 불어치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원전 기술 수출을 했는데 저희가 NPT 탈퇴하고 핵을 만들게 그러면 NPT에서 원전 수출 금지. 그럼 사실은 저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떤 논의의 소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보다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해 올 보다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당장 닥칠 계산서가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죠.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부릅니다. 트럼프 이기에는 더 할 것이다. 방위비에 관련된 문제 어마어마하게 더 낼 것이다. 이거는 뭐 이미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선 캠페인 때도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한국은 부자 나라다. 잘 살아. 우리가 왜 그들을 지켜줘야 하느냐. Korea is money machine. 막 이랬거든요. 들어보시죠. 맞아.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So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and they will agree to pay a lot more than that.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can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와, 50억.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They make a fortune.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머니머신. 머니머신. 그 이슈를 만들 줄 알아. 트럼프 일기 때 아까 나왔는데 50억 불 내라 그랬잖아요. 4년 새에 2배가 딱 돼요. 2배가 됐어요. 100억 불. 100억 불. 그렇죠. 임기 말 때는 200억 불 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트럼프 일기 때는 방위 협상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없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무리한 그 요구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4년 동안의 임기를 끌고 갈 것이냐. 이거 오히려 4년이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 무리하게 있잖아요. 요구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가 4년짜리 대통령인데 서둘러서 얼마 전에 2020년부터 30년까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잖아요. 했잖아요. 트럼프가 약해지면은 의회에서 이대로 가자라는 이제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고 트럼프가 이거를 저항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2년 후에 중간 선거에도 트럼프이즘이 계속 득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성취하려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이제 협상 스타일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윈윈이에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제가 읽어봤는데 오래전에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 게 경영학과에서는 협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윈윈이 제일 좋은 협상술이다 얘기하는데 난 이거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윈윈이면은 아직도 내가 더 받을 게 있는데 놔줬다는 뜻 아니냐. 100% 내가 다 이길 때까지는 몰아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보실하고 정부에서 주한미군 중요하고 우리 윈윈 합시다 하면은 한국 언론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윈윈으로 끝났다고 기사가 나오면 트럼프는 윈윈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데 뭐 한 거야? 라고 나올 테니까 윈윈보다는 다 이겼습니다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You win. 다 이겼다 그러고 사실은 실제 방위비 협상에 참가했었던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최근에 제가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준 적이 없어. 라는 거예요. 1조 얼마거든요. 우리가 냈던 게 증액해서.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100억 달러, 그러니까 14조를 내라라고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저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최소 트럼프 50억. 1기 때도 저렇게 요구했던 적은 없었죠.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이 방위비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계속 지원 전략을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힘들다.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하면서 사실은 그 세계 최고의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우리가 다 만들어줬는데 한국 땅값 얼마인지 아느냐? 나는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트럼프 1기 내각의 반응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주한미군 뺀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또 협상하시죠. 트럼프가 겉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 뒤에는 바이든이 그렇지. 더 벌 수 있는 걸 못 벌었다라고 바이든을 비판하는 대내용이지 전통적인 우방국에게 100억 달러를 받아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싹 다 철수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트럼프랑 방위비랑 관련해서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한 우군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를 캡틴 아메리카로 만들어준 완전 1등 공신이잖아요.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 자금으로 약 2,500억 원을 썼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여기에 보답을 하죠.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정권을 준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 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어요? 지금 외국에 나가는 돈, 방위비. 또 일론 머스크가 휘두르는 네. 칼에 당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하는데 왜 한국은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그것이 우리 방위 분담 협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머니에서 트럼프를 위해서 2,500억 원을 썼지만 2,500억 원 대단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 자산이 32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0억을 썼는데 자기 자산의 0.3%를 씁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확 올라서 몇 배 더 벌었어. 아니 근데 웬만큼 돼야 좀 받아들이는데 10배는 조금 너무 많은 많지. 금액인 것 같아요. 예.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는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되지만 행정 협정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의 비준만으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혹시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마주 앉아야 되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 12,000명이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둔 비용을 대부분 다 쿠웨이트 정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급까지 미군의 월급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쿠웨이트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천문학적 액수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럼요. 그게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나라는 강원도 크기만짝 그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한 500~600만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1990년에 그 이라크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나니까 이 사람들은 안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그래도 미군이 자기네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쿠웨이트 주둔 미군 비용을 거의 대부분 자기네가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부자나라. 근데 우리는 뭐 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쿠웨이트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도 자기 할 몫을 한단 말입니다. 예, 전적으로 미군에게 다 부탁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100억을 달라? 이거는 조금. 이게 매드맨 스트라테지라고 해서 미친놈 전략이에요, 이게요. 조폭들이 쓰는 거거든요. 미쳤다. 그러니까 이거야. 보호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야, 김 사장! 1억 내놓으라고! 1억! 많이 해봤어. 내 속에 여기가 나. 1억 내요! 아, 제가 1억이 어딨어요? 1억 안 내놓으면 다 엎어버려요! 저 1억이 없는데요? 얼마 있어요? 한 200만 원. 200만 원 안 내놔! 일단 좀 이거예요, 지금요.
보이는 자리에서는 정말 강하게 후려치고 미친놈처럼 뒷자리에 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야야야 그럼 100억은 너무 심하니까 이 정도 내고 퉁치자 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거래 기술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미군 철수할 때 그럼 철수하라고 그럼 걔네들 미군 감축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걔들 가야 돼요. 그래, 돈 어딜 가. 더 들고 그 장비 그대로고 그 사람 봉급도 그대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게 블러핑이거든요. 좀 전에 했던 10조 뭐 이게 산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용 정치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가지고 네가 이겼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 우리 그냥 무조건 시간만 끌면 됩니다. 4년 금방 가요. 맞아요. 계속 가는 거 끌고 왜냐하면 1년이라도 늦게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끝까지 끌고 나가고 그다음 너무 턱없이 요구하면 아 우리는 비싸가지고 그렇게 미군을 쓸 수 있는 나라 형편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거야. 아 우리가 살기엔 너무 비싼 군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한미동맹은 영원할 겁니다. 그렇지. 뭐 이러면 못 나간다고요. 협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차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거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 한 거를 뭐 트럼프가 소리친다고 해서 돈을 올린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논리가 없다는 얘기야. 이걸 개인 한다는 선거래도 게. 예? 논리가 없다는 얘기고 국가는 논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지키고 기존의 협상은 최대한 맞아요, 지키고 맞아요. 미국이 난리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 기존의 방위 분담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이 확장 억제 분담금. 그래서 뭐 니들 뭐 훈련하고 하는데 비용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해서 하면서 확장 억제인데 비용 들어오지. 야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돈 중에 몇 개는 니네들 핵탄두를 현대화하는 데 써. 그리고 그 핵탄두는 한국 거야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만 쓸 수 있게 니들이 보관해 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리를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봐라 여태까지 어떤 대통령도 못했는데 내가 새로운 상황 만들어 얘들한테 돈 받아냈다. 그리고 얘들이 가져오는 돈으로 우리는 핵탄두 늘어나고 해가지고 해서 안보 상황을 타파해 나갈 수 있다? 엄청나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승리를 안겨주라는 거예요, 정치적 승리. 그리고 우리는 실리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100% 블러핑으로만 자꾸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100% 블러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위비 증액이? 네, 방위비 증액이 이게 블러핑을 하고 생각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트럼프가 약속을 아예 안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맨하튼에 가면 트럼프 타워 엄청 으리으리하게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10층짜리 조그만 빌딩이었어요. 근데 여기 빌딩에 벽화가 하나 있었는데 조각으로 된 진짜 오래된 문화재 같은 벽화였거든요. 트럼프가 이 벽화를 안 부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요. 오. 약속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아이쿠 실수로 부숴버려요. 실수를 하는 의도적으로. 최고다. 아이고야. 처음에는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이 조각 잘 보존할게 박물관에 기증할 거야 얘기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 어쨌든 어이쿠 부서졌어요. 깨졌네. 일단 욕은 먹었지만 건물은 올라갔잖아요. 지금 트럼프 네. 타워로. 이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라고 트럼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 함정일 수 있다. 모든 걸 다 믿으면 안 된다.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곽 기자 말도 그렇게 일리가 생각을 해요. 있는 곽 기자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3분의 1을 철수시켰어요. 트럼프가. 그때도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너네 블러핑이지? 너희도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 에이 블러핑이잖아. 우리 못 줘. 근데 트럼프가 실제 3분의 1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이 국내 총생산의 2%를 분담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곽 기자 말대로 실제 트럼프가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캠프 험프리스 있잖아요, 평택에. 전 2번 가봤는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중소 도시를 건설해놨어요. 여기는 진짜 심시티 옛날 우리 게임했던 것처럼 대도시를 만들어놨는데 주한미군 빠지겠다? 나가시라고. 그대로 놔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겠다고. 나가라고. 썬킴 교수님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미국 그 백악관 관계자들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평택에 오면 너무 놀래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최고다. 나는 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규모의 중소 도시를 건설해놨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한미군 철수가 얼마나 현실 가능한가. 뭐 결국엔 트럼프의 입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기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의 진심이라는 몇 가지 에피소드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당시 미국 국방장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트가 쓴 회고록 신성한 맹세를 읽어보면 거기서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는데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재선에 성공하시고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라 하시라 하니까 기억해둬야지. 어디 써놔야지. 두 번째 임기 되면은 이거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 근데 2024년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트 이렇게 찾아보고 이거 내가 숙제로 한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긴장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전략에 큰 그림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철수하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전략적 큰 그림에서 보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출전선수 뺐을 때가 인계철선 역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속기동군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또 미국이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자꾸 뉴질랜드, 호주, 일본, 우리 묶어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한다는 건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거 그 필요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저거 하는 거고 설사 지상군이 빠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군 없이도 우리가 재래식 전략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핵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쪽에 화력이 엄청나게 센 건 맞는데 아니 그 정도 몇 조를 들여가지고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방산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무장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 우리도 강하게 나가가지고 뭐 철수하시려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나가고 4년만 버티면 돼요. 4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지. 진 교수님 얘기하는데 되게 걱정돼. 왜냐하면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의존하에 있는 건데 옛날 그 사고방식이 맞아요. 있는 이제 거거든. 대한민국은 커졌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심리적 건 의존 있죠. 상태가 있는 일반적인 거지.